자,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따지면은 이제 4장입니다. 우리 보데 플락과 나이퀴스트 플러스 6장에 있었는데요.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제어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플란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G. 그래서 입력이 U가 있고 그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식, 그 관계식을 미분방정식이나 그다음에 전달함수 같은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어떤 입출력 관계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역입니다. 컨트롤러, 왜 D 블록으로 쓰고요. 여러분 책에 4.1, 4.2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혹은 이 제어를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플란트 앞에다가 이렇게 제어기를 붙이고 이렇게 피드백이 없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 거의 그 첫째 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어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피드백을 걸어서 아웃풋, 이 출력에서 나오는 내용을 앞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비교를 한 다음에 그게 오차가 되고 그 오차에 기반해서 제어를 하는 방식, 이 방식이 피드백 제어입니다. 혹은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런 피드백이 없는 방식이 오픈 루프입니다. 이렇게 루프가 없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훨씬 어찌 보면은 구현은 쉽습니다. 이 오픈 루프 컨트롤이 그냥 주의 앞에다 D를 붙이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 루프 제어는 이 플란트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여기 입력에다가 어떤 1이라는 입력을 줬을 때 플란트가 2라는 출력을 준다라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우리 100% 믿는 겁니다. 그럼 1을 줬을 때 이제 2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원하는 출력이 10이다. 우리가 10이라는 출력을 원한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값입니다. 이게 레퍼런스 혹은 이제 그 어떤 커맨드가 되는데 여기에 어떤 10이라는 값을 줬을 때 그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10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그게 제어니까. 그래서 1이라는 값을 줬을 때 2라는 값이 나오니까 플란트는 뭐 이제 시스템 개인이 뭐 2라고 생각하면은 10이 그대로 10이 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가 뭐 2분의 1이면 되겠죠.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2면은 두 개 곱하면은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이 이제 10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란트에 대한 100% 믿음이 있으면은 이게 시스템 개인이 2다 그러면은 이거 개인을 2분의 1로 해가지고 R 값이 그대로 Y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제어가 오픈루프 제어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제어 시스템에는 세상의 모든 그 플란트는 이런 외란에 노출이 됩니다. 불확실성 같은 게 있는 거죠. 플란트 자체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스템 개인이 2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이 그런 거고 실제로 해봤더니 뭐 2.1, 뭐 1.9 이렇게 실제 값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값이 다른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컨트롤러를 2분의 1로 세팅하고 이게 임플란트가 이제 2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게 R이 Y가 되는 걸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1.9였던 거예요. 그러면 1.9하고 1.9를 2로 나누니까 이게 정확하게 R이 Y가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외란 같은 거 항공기로 따지면은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러한 영향이 그대로 출력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오픈루프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구현은 간단하지만은 플란트의 불확실성 그리고 외부의 이 잡음 어떤 디스터번스 외란에 취약한 그런 구조가 이 오픈루프 제어입니다. 이 반면에 이제 이 피드백, 이 클로즈 룹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이 출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플란트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이 고스란히 이제 이 출력에 나타나면은
아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된 값이 앞으로 와서 언제나 이것 두 개를 비교해서 이 오차가 업데이트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바로 오차에 나타나고 그 오차에 기반해서 우리가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 오차를 없애는 궁극적으로 이 y가 r로 가는 상황을 이 제어기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호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OL이라고 적힌 것은 오픈 루프를 뜻하고요. 오픈 루프 OL이 되고요. 그 다음에 CL이라고 적힌 것은 클로즈 루프 컨트롤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OL 그리고 CL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예정인데요. 그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게 오픈 루프 혹은 클로즈 루프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오픈 루프 컨트롤, OL 컨트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구현하기는 간단하고 쉽고 그 다음에 하지만은 이 플란트 언서튼티 그러니까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그리고 또 외란을 보상하는 어떤 그 미케니즘이 없다.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또 한 가지는 이건 어찌 보면 OER 컨트롤의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CL 컨트롤 상황에서는 OL 컨트롤에 없는 게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V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CL 컨트롤은 피드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출력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출력을 측정하는 센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모든 센서는 이렇게 센서 노이즈, 이 잡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잡음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외란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전체 이 플란트, 그 다음에 이 제어기,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외란이 뭐 사실 이건 외란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신호지만은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R 그리고 이 W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CL 컨트롤을 하면서 R하고 W하고 추가적으로 이 신호, 이 센서 신호에 들어가는 이 잡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 CL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CL 제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요. 그 피드백과 우리가 원하는 신호의 차이를 가지고 오차를 계산하고요. 이 오차에다가 어떤 그 로직, 이걸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PID 제어라는 것을 설계할 텐데요. 그 PID 제어 로직을 이 오차에 적용해서 이 U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 지금 U가 잘못 적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플란트가 어떤 출력을 내는데 그 출력 Y가 이 궁극적으로 이 R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이 CL 제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을 해온 것은 뭐냐면은 U하고 이 Y 사이의 관계식이었습니다.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은 이 W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인풋이 이 플란트로 들어갔을 때 그 플란트가 어떤 출력을 낼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게 미분 방정식이나 전달함수, 이 트랜스퍼 펑션으로 주어졌던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Y가 이 D라는 CL 제어에 의해서 이 R을 따라가게 될 것인가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U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다면 이제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관계는 이 D를 포함한 그 R과 Y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이 CL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스를 그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 있었던 박스는 이 플란트 박스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란트가 이 U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알아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R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어떤 박스를 그릴 수가 있냐면요. R과 Y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 이제 W가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W. 그래서 어,
외부 입력이 지금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세 가지 외부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의 출력이 있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 W하고 V는 0이라 놓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딱 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U하고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G만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박스를 크게 그리면은 이렇게 이 빨간색 박스를 딱 그려놓고 보니까 W하고 V를 무시하면은 입력 R과 그리고 출력 Y의 관계식으로 주어지고요. 이 박스의 이름을 우리가 GC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 플란트는 G였는데 CL을 붙인 이유는 피드백했고, 그래서 우리가 CL 제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드백과 이 CL 제어가 지금 이 플란트와 같이 묶여진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 GCL이라 부르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R과 이 Y 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 D를 기가 막히게 잘 설계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내는 겁니다. 이 D를 잘 설계를 하면은 결국 이 Y가 R을 따라가게 되겠죠. 원래 우리가 예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이 Y가 U를 따라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U를 입력을 했을 때 그 입력에 대해서 Y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 우리가 꼭 Y가 U를 따라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서로 완전히 다른 단위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U는 어떤 힘과 모멘트였었고요. 이 힘과 모멘트를 가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출력은 어떤 드론의 높이 혹은 뭐 위성의 자세,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도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 입력과 출력의 어떤 그 관계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이 R은 우리가 이 어떤 이 Y의 어떤 그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G가 이를테면은 뭐 드론이다 그러면은 드론의 높이가 1m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 R이 1m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Y가 의미하는 것은 드론의 현재 높이입니다. 이 현재 높이가 1m일 수도 있고 1m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1m가 아니면은 궁극적으로 이 CL 제어를 통해 가지고 이 드론의 높이가 우리가 원하는 R, 1m로 가야 된다는 거죠. 즉 Y가 R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D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계속 공부하고 집중할 그런 제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R과 Y 사이의 관계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GCL을 이제 알고 싶은데, 이 GCL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GCL이 종류가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CL의 첫 번째 이름을 GRY라고 불러보겠습니다. GRY는 R과 Y 사이의 관계다. 그러니까 이 CL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피드백 해가지고 이 CL 제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 박스를 나타내는 그 기호를 GCL이라고 쓴 건데요. 근데 조금 더 일반적인 어떤 표현이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입력과 출력 사이의 어쨌든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 GCL도, 그래서 RY라고 써서 R부터 Y로 가는, 지금 화살표가 지금 R부터 Y로 가는 화살표, 즉 R과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박스다라고 해서 이 GCL을 GRY 이렇게도 이제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GRY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플란트 G가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이 CL 컨트롤이 있고, D가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이 GRY에 영향을 줄 텐데요. 이 GRY가 이 G하고 D, 원래 기존의 이 G하고 D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2를 봅시다. 2는 오차였습니다. 이 오차는 R과 그 다음에 이 Y의 차이입니다. 물론 이 V가 있는 경우에는
V까지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W하고 V를 0이라고 놉니다. 예.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R과 Y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W하고 V는 없애버리면은 E는 R하고 그 다음에 Y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근데 Y는 뭐냐면은요. Y는 이 G하고 그 다음에 D하고 E의 곱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G하고 D를 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게 전달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예. 전달함수에서는 신호가 이제 E에서 지금 U로 그 다음에 Y로 갈 때 그 중간중간에 좀 들어가는 이 관계식들 있잖아요. 이 관계식을 그냥 곱하면은 결국 그것이 E하고 Y의 관계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 영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 영역에서는 이 E하고 U의 관계식이 미분방 형식이었고 또 U하고 Y의 관계식도 일반적으로 미분방 형식입니다. 이 두 개의 미분방 형식을 단순히 곱셈해가지고 E하고 Y의 관계식을 얻지 않습니다. 그게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표현의 좀 복잡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뭔가 아름다운 어떤 이제 교통수단을 통해 가지고 시간 나라에서 지금 어떤 S 나라, 그리고 나중에 이걸 이제 주파수 나라라고도 부를 텐데요. 이 새로운 나라로 오면서 우리가 얻은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관계식들을 그냥 곱셈을 하면은 그러면은 최초와 최후 관계식, 이 신호사의 관계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G하고 D 곱한 거에다가 E 곱하면 됩니다. GD E가 되고요. 그죠? 근데 E라는 것은 R 빼기 Y라고요. 그러니까 R 빼기 Y 대입하고요. 그럼 여기 Y가 있고 오른쪽에도 Y가 있으니까 자, 그 GDR 빼기 GDY가 되고 이 GDY를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GD 곱하기 Y가 되고 우변은 GDR이 됩니다. Y는 1 더하기 GD를 나누어주면 1 더하기 GD분의 GDR이 됩니다. 특별히 이 G 곱하기 D, 그죠? 결국 지금 Y하고 R 사이의 관계식은 1 더하기 GD분의 GD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원래 U하고 Y 사이의 관계식, 여기서 U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은 그냥 G였는데, 이 플란트 그 자체였는데, R과 Y 사이의 관계식은요, R과 Y 사이의 관계식은 G하고 D로 이루어진 어떤 표현인데, 그 표현이 다름 아닌 1 더하기 GD분의 GD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G 곱하기 D를 L이라고 부를 거고요, L. L이 뭐냐면요, 이름이 루프 트랜스퍼 펑션, 혹은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 이렇게 부릅니다. 왜 얘가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 됐느냐? 최초에 우리가 오픈 루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R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R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G하고 D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 루프일 때는 R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그냥 G 곱하기 D로 주어지는 거고, CL일 때는요, 클로즈 룹일 때는 R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그냥 단순한 GD가 아니고 1 더하기 GD분의 GD라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GD분의 GD를 오픈 루프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G 곱하기 D, 이걸 우리가 L이라고 칭하고 그 L을 우리가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GD분의 GD를 1 더하기 L분의 L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바로 이것이 GCL 혹은 GRY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얻어진 이 전달함수, 이것도 하나의 또 전달함수입니다. G도 어떤 전달함수고 U하고 Y 사이의 전달함수고 D는 E하고 U 사이의 전달함수입니다. 그래서 전달함수의 곱과 덧셈,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것도 역시 전달함수고요. 이 전달함수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 그 분모가 있고 이제 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전달함수 정의에서 폴이라고 불렀습니다. 폴.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L은 S의 함수입니다. G도 S의 함수고 D도 S의 함수이기 때문에 L도 S의 함수고요. 그래서 S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L을 0으로 만드는 그 S를 우리가 폴 이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L을 0으로 만드는 S는 그건 제로겠죠. 그죠? 우리 폴과 제로의 정의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L을 0으로 만드는 그 S는 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 사실이 쓰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또 보고 싶냐면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R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봤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W하고 Y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항공기고요. 항공기에 어떤 외란이 들어왔습니다. 외란이 들어오고 이 R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입력이 전혀 없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항공기가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W가 들어옵니다. 외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외란에 의해서 항공기의 출력, 받음각, 혹은 뭐 높이,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작업을 이 W하고 Y 사이에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또 그립니다. 박스를 그려보면은 역시 이 박스를 그리고요. 아까하고 똑같은 박스입니다. 똑같은 박스인데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개의 입력 중에 R과 그 다음에 이 V의 입력은 무시하고요. 우리 이 W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W하고 Y 사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GCL입니다. 왜냐면은 이 박스 안에는 피드백이 있고 그 다음에 CL 제어기가 있기 때문에 GCL인데 GCL 쓰면 방금 앞에 그 GRY하고 헷갈리니까 역시 GCL 대신 GWY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왜 WY냐면은 이 W부터 Y까지의 그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GRY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GWY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역시 2부터 시작합니다. 2는 R 빼기 Y인데 지금 R이 0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는 바로 마이너스 Y가 됩니다. Y는 뭐냐면요. Y는 G 곱하기 W 더하기 U입니다. 지금 U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U는 내부 변수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 신호입니다. 외부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0이라고 세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U하고 W를 더한 값에다가 G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G 곱하기 W 더하기 U가 되고요. 그러면은 GW 더하기 GU인데 여기서 U가 뭐냐면요. U는 D 곱하기 2입니다. D 곱하기. 그래서 D하고 2인데 2가 마이너스 Y란 말이에요. 그래서 GD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이 마이너스, 이게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으니까 이거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기면은 1 더하기 GD 곱하기 Y가 되고 GW가 되니까 Y는 1 더하기 GD분의 G 곱하기 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D를 역시 오픈루프 트랜스퍼 펑션 L로 표현하면은 1 더하기 L분의 G가 되고요. 바로 이 1 더하기 L분의 G가 GCL, 여기서는 GWY가 되겠습니다. 여기 특이한 사실은 앞에 이 GRY하고 비교했을 때 GRY는 1 더하기 L분의 L이었는데 지금은 1 더하기 L분의 G가 됐습니다. 자, 분자의 표현은 바뀌었는데 분모는 똑같습니다. 분모는 똑같이 1 더하기 L이고 얘도 1 더하기 L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폴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L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폴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여기서도 우리가 1 더하기 L을 0으로 만드는 거, 이게 그 R하고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도출된 바로 이 GCL의 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조금 더 붙여주면은 얘를 CL 폴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즈 루프 폴.
왜냐면은 GCL의 폴이기 때문에. GCL의 폴. 그 GCL은 1 더하기 L분의 L이고요. 바로 이 GCL의 폴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분모에 해당되는 1 더하기 L을 0으로 만드는 1 더하기 L을 0으로 만드는 그 S가 폴인데 이게 GCL의 폴이니까 이걸 closed loop 폴 혹은 CL 폴 이렇게 부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 폴 혹은 closed loop 폴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CL 폴을 계산을 하는데 CL 폴은 GRY의 폴도 되지만은 GWY의 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폴은 GWY나 GRY나 폴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어기를 설계하고 이렇게 피드백 걸고 제어기를 설계해가지고 설계된 이 클로즈 룹, 이 CL 시스템에 내가 폴을 알고 싶다. CL 폴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R하고 Y 사이의 관계식으로부터 CL 폴을 얻을 수도 있고요. 혹은 W하고 Y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도 CL 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숙제로 하실 이 V하고 Y 사이의 관계로부터도 CL 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CL 시스템들, CL 트랜스퍼 펑션들은 모두 다 동일한 분모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동일한 분모를 갖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CL4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은 분자는 다릅니다. 분자는 RY일 때는 L, GD가 되고 그 다음에 WY일 때는 그냥 G가 됩니다. 그리고 V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따져보시면 역시 그것도 전혀 다른 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는 다 다르지만은 폴은 다 동일한 폴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숙제 8번입니다. 8번째 숙제의 첫 번째 문제,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GVY, 그러니까 V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트랜스퍼 펑션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 제출은 이제 5월 12일 화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